오늘 질문은 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온 것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상당히 중요한 이게 저거예요. 어떤 질문이 하면은 이제 우리들은 세상 살다 보면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옳고 그런 것은 그대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것은 따져봐야 될 게 아닙니까? 이제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그걸 물어본 건데 한마디로 분별심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분별심은 차별심과도 같이 이제 연관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우리 세상 살면은 뭐 손이 안을 굽는다고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보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냐.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것이냐. 이거를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따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쁘고 밉고 좋고 이걸 떠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방향을 잡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러는데 우선 옛날 얘기 하나 해보고 부처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아난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난존자, 가섭존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탁발을 해서 이제 공양을 들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 탁발해서 시내에서 이제 돌아와서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이 보니까 그 아난존자가 가지고 온 탁발에 해온 공양물을 보니까 반찬이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반찬이 참 좋구나. 그게 어떻게 걸식을 해온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난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삶이 여유로운 부잣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걸식을 해옵니다. 공양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자기 먹기도 바쁜데 가서 달라는 것이 폐를 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잣집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집에서 준 공양물이니까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옆에 보니까 가섭존자가 이제 두타제일의 가섭존자가 공양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주 대조적으로 아난존자의 공양하고 아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요. 그 가섭은 어떻게 해서 공양물이 그러냐? 그랬더니 가섭존자가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들의 삶이 어렵지만은 그들에게도 복을 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기 위해서 어려운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먹기 힘들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줄 게 없어 뜬물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복을 지어줘서 앞으로 잘 살게 하는 거를 이제 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식해온 반찬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이것도 상관없이 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아난존자는 부잣집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사람은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부잣집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해오고 또 가섭존자는 어려운 사람들의 복을 짓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먹기는 힘들지만은 또는 배불리 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을 짓게 한다. 그것이 내가 구걸하는 걸식하는 그런 근본 방침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맞다고 그럴듯하다고 그래. 근데 이게 부처님은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잣집만 찾아다녀서 다니라는 아난도 안 되고 또 어려운 사람만 찾아다니는 가섭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례대로 7집을 다니면서 걸식을 해라. 그래서 7가식 그래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왜 그런가 하는 이유가 여기 또 이제 유마거사가 가소천자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나와요, 이게. 유마거사가 이제 가섭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막 꾸짖어요, 유마거사가. 왜냐면은, 아니, 어려운 사람, 살기 힘든 사람, 잘 사는 사람, 어떻게 왜 차별을 둡니까? 그게 일종의 분별심 아닙니까?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무래줘요. 근데 그걸 또 유마거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들은 분별심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딱하다고 생각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여유롭게 사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보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하는 게 유명가사가 힐난하게 하여튼 가소천자를 나무라는 얘기가 경전 속에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을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들의 견해는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 건가 앞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산에 큰 나무 있고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나무가 불쌍하다고 작은 나무에만 자꾸 뭐 걸음을 준다니 갖고 준다니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꽃장 자라는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삐뚤삐뚤 자라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공존하는 그게 제대로 된 살림이고 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률적으로 있는 그런 사회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끔의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에 저 서울절에서 있을 때 이제 법회가 끝나는데 보살 하나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저한테 소개를 해요. 근데 허름하게 이렇게 시골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차림대로 놓고 뭐 모양을 전부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꾸질 않은 것처럼 그냥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 같은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명함을 내주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차림 가지고 이제 일단 꾸미는 거죠. 차림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생활마다 번뜩번뜩 느끼게 돼요. 또 한 번은 저쪽에 이제 공수특전단에 이제 법문을 갔을 텐데 애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시골 아주머니야 농사짓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인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뭐 꾸민 것도 없이 그냥 뭐 일하다 온 아주머니에 뭐 아주머니 애를 또 안고 그런 아주머니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맞아 공수특전단 대원들이 그분들이 뭐 상사도 되고 뭐 중사도 되고 그런 보살들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무술을 해가지고 뭐 합기도 태권도 뭐 해서 뭐 10단위 합쳐서 10단위 15단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 입장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 잘못된 편견을 받다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는 예쁘다 밉다 곱다 또는 옳다 그르다. 그러면 이제 옳다 그르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따져 묻듯이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그럼 호랑이라든지 여우라든지 늑대는 잘못된 동물입니까? 왜? 다른 동물 잡아먹으니까.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끼는 우리가 이제 번식하게 만들어지고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여우라든지 늑대라든지 호랑이, 고양이 이런 것들 육식동물은 그 발을 못 붙이게 뭐 죽여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육식을 하고 채식동물은 채식을 하는 그 엄연히 갈려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육식동물이지만은 호랑이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토끼라든지 작은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번식률이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을 숫자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다 보니까 인터넷 보이다 보니까 법무원 창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올린 글이
2020년 10월 17일 날 올라온 글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그럽니다. 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거기 간부예요. 실장으로 있는 높은 분인데 이분이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해요. 여직원한테. 아니 그게 뭐냐. 화장 좀 하고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라고 막 야단을 쳐요. 볼 때마다 너를 보니까 얼굴이 어둡다.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느냐. 그러지 막 야단을 치고 막 겁박을 주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게 성희롱으로 고발을 당해요. 이제 경영기획실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위직에는 간부인데 그래서 파면을 당해요 결국은. 아니 이거 파면하는 건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결국 끝끝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면은 그럼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도 그렇고 미장원에 다녀야 되고 옷도 예쁘게 하고 가꾸고 걸고 다녀야 되는 건가? 평상시의 모습은 안 되는 거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예쁘게 화장하고 이제 저희들도 여기 이제 텔레비 녹화할 때 이제 분장도 하고 하긴 합니다. 그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습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차별심에 대한 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듣고 별난 사람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직장에 다니면은 그러면 여직원들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예쁘게 루즈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불교에서는 그 분별심을 내지 말고 차별심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옷을 멋있게 비싼 옷을 멋있게 입고 시장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사람 대접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홀대를 해야 되느냐? 천대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현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디 갈 때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잘 꾸민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홀대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장을 하고 꾸미고 그런 자체가 하나의 위선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불교를 뒤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 소리는 듣기 싫고 꾀꼬리 소리는 듣기 좋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 다 똑같은 생명의 소리인데 꾀꼬리 소리는 좋다 그러고 개구리가 울면 시끄럽다 그러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고 나쁘다는 취향을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야당을 좋아하느냐 여당을 좋아하느냐. 정치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런 정치인 발언을 저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야당을 좋아했다가 또 정책이 좋으면 좋아하죠. 그 다음에 그렇다가 또 여당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에 정해놓고 나는 야당이요 너는 여당이요 그리고 갈려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하면은 지원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좀 고쳐가라고 좀 의견도 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세상에. 그냥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불교에서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럼 육조 해능 스님이 맨 첫 번에 해놓은 법문이 뭐예요? 불사선 불사악그래요.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름아름대로의 자기 주관에 입각해서 이건 선한 행동이고 악한 행동이다 하고 갈라놓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저쪽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할 때 A란 나라하고 B란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당사자 다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원효 스님께서 그 설총이 물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그런 뜻깊은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청을 하니까 선한 것도 일부러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선한 짓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반문을 해요. 설총이. 선한 짓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에 대해 그랬더니 그러면 악한 짓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선한 행동도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해서 되겠냐? 그거 나무래요. 야단을 치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이게 이제 아니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것은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북 사람들 나쁘다고 그 욕하고 저 사람들 전쟁이 났을 때 6.25 전쟁 이후에 때려 죽이고 죽였으면은 이쪽에서는 큰 공을 세웠다고 그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훈장까지 받고. 그럼 저쪽에서는 이북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해코지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을 받고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잘하는 것이냐 이게.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잘못하는 거다. 전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을 우리들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편견에서 선악의 개념을 따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제 법문에서 이런 말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걸식 다닐 때 걸식을 할 때 그럼 안한존자가 옳았느냐 가섭존자가 옳으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섭존자가 참 옳은 것 같아요. 왜냐 했더니 어려운 사람에게 복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스님들이 걸식을 나가는 이유도 수행의 한 단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걸식을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수행에서 인욕을 배우는 인욕 수행도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머리도 글실거리고 또 이제 공양을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입장되니까 나를 낮추는 그 겸손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도 또 배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중에 있는 사람들 수행자의 입장에서 사모님 입장에서 스님 입장에서 시중에 있는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나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을 물어봤을 때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걸식을 다니는 이유는 탁발을 가는 이유는 내 목구멍에 불칠하고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운 점도 살고 있는 그 형편도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살 수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다음에 어려움을 직접 부딪혀 가지고 또 얘기도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여서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또 한편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 얻는 우리 행동이라는 것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단순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멋있게 차려입고 부자라고 인정될 만큼 치장을 하고 그런 모습에 보였을 때 그 사람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하는 이유의 뒷면에는 그 사람한테 무슨 내가 이득을 취할 게 있을 거 아니냐, 도움을 받을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남란 입장으로 어려운 그 모습이 눈에 보여지게 그런 입장으로
모습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날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냐 혹시? 그냥 미리 배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주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세상은.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분별하지 말아라. 그럼 목석같이 그런데 관여하지 않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못 본 체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냐.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좋게 봐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좋게 보란 그런 얘기가 불교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좋게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목석 같은 사람으로 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불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아해라.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자비심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 이제 그런 말씀이 교리에서 나와요. 자비 그러면 중생년 자비가 있고 또는 이제 법연 자비가 있고 무연 자비가 있어요. 우리들은 중생년 자비로 이제 팔이 알로 굽니다. 자기 인연 있는 사람, 자기 식구들, 자기 관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전부 보살펴주고 좋게 정을 갈 수 있는 그게 자비. 그건 자비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진리를 따라서 이제 법연 자비는 진리를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건 그런 불교 뭐 교리적인 공부한 그거로 다른 사람 도와주면은 복을 받는 데더라.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면 이래서 어려운 사람이 왔으면 그걸 도와주네. 그냥 그 사람이 어렵고 이건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 내 형제나 마찬가지라 진심을 우러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자비는 무연자비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연자비.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인연이 없다고 보는데 인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없다고 보는 건 우리들의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이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는 전부 인연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태원 사태가 얼마 전에 발생이 됐어요. 배란간에 150명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남의 얘기냐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도 여기서 홍천군에서도 행사 몇 번이나 초청장이 오고 꼭 참석할 거냐 아닐 거냐 확인을 받아서 저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제 애도 기간이 되다 보니까 행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전부. 그것도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면민 체육대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애도 기간에 체육대가 있어 가지고 면장을 이제 만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김치를 담고 전부 준비를 했는데 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애도기간에 체육대회하고 술 먹고 무슨 춤추고 가수 초청해서 하고 이런 행사가 안 되지 않느냐. 그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면 여기 이 동네에서 전부 저도 참여할 거고 거기 하다못해 이제 찬조금 내겠다고 얘기를 해놨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게 행사가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태원에서 있었던 얘기가 전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직접 바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들의 그냥 짧은 안목에서 보는 그런 눈으로 예쁘다 밉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옳고 그름을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럼 가끔가다 글씨 쓸 때도 글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글씨 학원에 가서 서예학원에 가서 글씨 배워요. 다른 사람 쓰는 글씨를 모방해서 똑같이 몇 년 동안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글씨 쓰면 번뜩이면 잘 써놨다 생각하는데 자기 기운이더라고 자기 시민을 기울여서 정성이 들어간 글씨 자체가
진짜 글이지. 예? 그걸 모방해서 남 흉내 내는 게 잘 쓴 거냐?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 이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주관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사람 생긴 모습이 다 틀리듯이 짜장면 먹는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우동 먹는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왜 짜장면 먹지 우동만 먹냐고 우기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똑같은 입장에서 다 옳다고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고 전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는 단시간적으로 보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은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옳고 그름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누가 따지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하나의 계기를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성을 외우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 차비광무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